Manners make it cat.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스맨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둘 다 함께 반려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요. 갱이와 양이 중 유독 양이 제품이 더 비쌉니다. 특히 사료, 강아지하고 같은 라인이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용량은 더 적고 가격은 더 비싸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저도 집사인데 이게 참 구매할 때마다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고양이 사료는 왜 더 비쌀까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이 저와 함께 느끼고 있는 캣택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야옹이들의 주식 바로 사료입니다. 한국의 양이 사료 시장은 크게 건사료, 세축사료 이렇게 두 가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동결건조, 에어드라이, 생식, 화식 등은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제외하고 오늘은 주식인 건사료 위주로 볼게요. 집사님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고양이 사료가 유독 비쌉니다. 다른 비슷한 강아지 사료하고 비교했을 때 키로당 가격이 고양이 쪽이 훨씬 더 비싸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과연 캣택스일까요?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캣택스가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애매한 답변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단 고양이 사료가 더 비싸야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더 비싸야 해요. 그 이유는 크게 뻗어 한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째, 고양이의 소화기관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 고양이는 육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이에요. 강아지의 소화기관과 고양이의 소화기관을 비교하면 강아지는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데 고양이는 아닙니다. 이 소화기관 자체가 상당히 짧아서 탄수화물을 소화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이와 반대로 채식동물을 보면 정말 깁니다. 엄청 길어요. 소나 양만 봐도 엄청 긴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고양이들 무엇을 잘 소화하냐?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육류나 어류 같은 고기에서 단백질이 많이 오죠. 그렇게 고양이 사료는 이 고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AFCO 영양소 가이드라인만 봐도 강아지보다 고양이에게 요구하는 최소 단백질 요구량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펫푸드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 중에 제일 비싼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당연히 고기입니다. 고기예요. 고양이 사료에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더 단백질 많이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죠. 자, 고양이 사료가 비싼 이유 두 번째, 바로 요량소와 포뮬라 측면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사료 조상도 서로의 조상도 다르고 유전자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레시피를 짤 때도 전혀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강아지보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필수 요량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원재료를 넣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최종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타우린만 해도 강아지는 자체적으로 합성이 가능하지만 고양이는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주로 집에서만 활동하는 즉 인도어 캣이 대부분이라 우리 아이들의 운동량을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고양이 사료는 섬유질도 체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죠. 즉 레시피를 짜고 영양소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강아지보다 고양이 사료가 좀 더 까다롭고 원재료 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앞에서 말한 더 많은 단백질 요구량 플러스 상세한 영양소 밸런스 연구 비용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고양이의 높은 사료 가격이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고양이 사료가 비싼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살짝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고양이 사료가 비싼 이유는 높은 단백질 함유량과 까다로운 레시피 연구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측면에서 실제 사료에 잘 녹아져 있다면 이 측면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브랜드의 퍼프야 키튼 사료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 레시피부터 볼게요. 조단백 30%고 닭고기, 옥수글루탄, 각은 가공분, 어분이 단백질 1으로 쓰였습니다. 고양이 레시피를 볼게요. 조단백 36%로 강아지보다 6%더 높습니다. 좋아요. 자, 단백질 1을 볼까요? 닭고기, 옥수수 단백질, 옥글루탄, 밀 단백질, 밀가루, 글루탄, 그리고 콩 단백질, 건조 생선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여기서 동물성 단백질은 닭고기와 건조 생선인데 건조 생선은 저 아래에 쓰였습니다. 함유량이 적다는 뜻이에요. 강아지와 비교했을 때 일단 밀 단백질하고 콩 단백질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더 넣어서 단백질 최종 중량을 올린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영양소 첨가물을 보겠습니다.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확실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미노산 합제도 넣었고 초유도 있고 식물성 오일도 넣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영양소 첨가물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식물성 단백질을 넣어서 단백질 중량을 높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양이는 육식동물입니다.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에서 나오는 양질의 아미노산에 더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흡수도 더 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높인다면 식물성 단백질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을 높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레시피는 밀과 콘 단백질을 넣어서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사실 가격입니다. 당연히 육류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더 저렴한 편이에요. 뭐 예외로 육분보다 완두콩이 좀 더 비싸긴 한데 이건 논외로 치면 어찌되었든 가격적인 이유로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더 넣어서 고양이에게 필요한 단백질 함유량을 맞추고 가격도 높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료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사료를 구매하실 때 이 사료의 가격이 과연 적당한지 원재료의 레시피를 모두 따져보시면 좋다는 뜻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 냥스맨의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는 고양이 사료 고르는 꿀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첫째, 실질적인 육류 함유량과 동물성 단백질 함유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면서 좀 복잡한데요. 사료 내에 몇 퍼센트가 육류인지 체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백질 구성원 중에 실질적인 육류 단백질 구성비까지 퍼센트까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건 공식이 좀 간단하게 있는데요. 여기 알레바 사료가 있습니다. 이 알레바 사료의 조 단백질은 44%이고 DN 기준으로 보면 47.3%입니다. 여기서 동물성 단백질은 몇 퍼센트일까요? 자, 고기 들어있는 육류 퍼센테이를 보고 역추적 해볼게요. 자, 뒤에 하이레드 치킨 45%의 치킨이 있는데요. 실제 이 단백질 중량은 약 70% 정도 수준입니다. 즉 실제 단백질 함량은 이 45% 곱하기 0.7 하면 3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본드 프레쉬 치킨, 이건 생육인데 생육 자체가 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실제 단백질 중량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15를 하면 3%입니다. 이제 마지막 디 하이레트 닭, 오리고기인데요. 이 12%에 0.7을 곱하면 8.4%가 나오죠. 자, 앞에서 계산했던 31.5%, 3%, 8.4%를 더하면 42.9%입니다. 이 알레바 홀리스틱 치킨은 오리, 키튼의 DN 기준 전체 단백질 47.3% 중에 무려 동물성 단백질이 42.9%고 그 외 식물성 단백질이 4.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단백질 함량을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9, 식물성 단백질이 1입니다. 거의 최고죠. 자, 참고로 아이 상태에 따라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건강한 성묘의 식단에서는 이 동물성 단백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참고하셔야 될 게 제가 알려드린 위의 계산 방법은 집사님들의 편의를 위해 제가 단순하게 값을 수치를 변환한 거예요. 어디까지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것은 사료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이렇게 추론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단일 재료의 실제 단백질 함량은 다 달라요. 왜냐면 아까는 저희가 치킨하고 닭고기하고 오리를 비슷한 중량으로 맞추긴 했지만 사실 닭고기하고 오리고기도 각 단백질 함유량은 다를 수 있거든요. 고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사료 회사에 문의해서 이렇게 추론해보세요. 자, 둘째, 사료 회사의 자체 연구소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고양이를 위한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많은 브랜드 중에 자체 공장이 있는 브랜드도 있고 OEM을 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자체 공장이 있는 브랜드는 대부분 자체 연구소를 갖고 있고 그 연구소에서 꾸준히 투자를 해서 레시피를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레시피를 연구할 자본력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자체 연구소가 있는 브랜드를 찾아서 급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각 브랜드의 뭐 자체 공장이나 연구소 유면은 저희 반의 웹 브랜드의 정보에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자, 마지막 셋째. 상세한 원재료와 영양소 공개를 체크하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하려면 각 사료의 원재료 함유량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상세하게 원재료를 공개하는 사료 위주로 보면 좋겠죠? 이렇게 육류성 단백질 함유량을 자세히 공개하는 캣 브랜드는 뭐 오리젠도 있고 아카나도 있고 몬지도 있고 알레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재료 함유량 공개하는 브랜드가 영양소도 참 상세하게 공개 잘합니다. 이렇게 영양소까지 공개를 하는 거는 레시피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이 상세한 주재료나 영양소 같은
것을 공개하지 않는 브랜드보다 좀 신뢰가 가는 건 아무래도 사실입니다. 자,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실질적인 동물성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자체 연구소가 있으면서 상세한 원재료와 영양소 비율을 공개하는 고양이 브랜드 위주로 보는 게 가장 좋다는 게 저 양스맨의 주관적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사료가 더 비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에는 고양이 사료 고르는 꿀팁으로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예시를 제가 한 가지만 들긴 했는데 이게 좀 더 깊게 보면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재료를 비교해서 볼게요. 강아지 사료와 고양이 사료 모두 옥수수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다만 2등을 보면 고양이는 옥수수 글루텐이 나오고 강아지는 육분과 육골분이 나옵니다.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양이 사료 내에 글루텐이 두 번째로 많이 쓰인다는 것 자체가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많은 회사가 식물성 단백질인 옥수수 글루텐을 쓴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물론 식물성 단백질이 다 문제라는 건 정말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흡수율이 좀 더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를 오랫동안 먹인다 해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양질의 원재료를 쓰고 그에 합당한 가격이 매겨지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오늘 꼬집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의 평생 주식인 사료, 집사님들 사료 고르실 때 좀 꼼꼼하고 까다롭게 따져보셔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 좀 정보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항상 열려있고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정 게시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양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